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가르치는 아크GIS. 오늘은 제54강 좌표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GIS에 정말 자주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고, 아무래도 GIS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부분이라 가지고 최대한 동영상 한 편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게 한번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좌표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GCS, Geographic Coordinate System이 있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 투영된 좌표계 PCS, Projected Coordinate System, PCS, 이렇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GCS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흔히 쓰는 위도 경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극지방을 일정 간격으로 그냥 나눈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린위치 천문대부터 해가지고 360도를 그냥 일정 간격으로 나눠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도 경도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라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도 몇 도에 경도 몇 도면은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GCS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디, 위치. 그런데 이 GCS를 사용하시다 보면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보셨을 때 같이 축적이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3차원 지구를 2차원적으로 표현했을 때 왜곡이 생깁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적도 주변에서는 여기가 기준 원점이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타내지지만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져서 거리를 제대로 측정을 내지는 이 지도의 거리만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위도경도 1도의 값은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도 경도, 이 방금 보여드렸던 라인을 3차원 지구에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적도 주변에는 사각형이 그럭저럭 괜찮게 보이지만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고 해서 거리도 좁아지고 길어지고 해서 거리를 측정하는 값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지도를 왜 많이 쓰게 됐느냐? 이거는 그냥 제가 들은 썰인데요. 냉전 시대 때 미국이 메르카토르 도법을 쓴 이 지도를 많이 썼다고 해요. 왜냐면은 극지방으로 갈수록 러시아 같은 땅이 커지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다 붉은색으로 색칠해가지고 선전물을 돌리면은 무시무시한 러시아 소련 정부 그리고 공산 정권이 이만큼 크게 세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기 편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위도 경도로 된 지도를 많이 인쇄해서 사용을 했고, 그게 그냥 지금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흔하게 세계 지도를 볼 때는 이걸로 보지 않나 라는 썰을 그냥 학교 다닐 때 들었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미국이 냉전 시대 때 실제로 사용했다는 내용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세계 지도를 많이 이런 식으로 뽑게 되는 이유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찾아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래서 다시 좌표계 얘기로 돌아와서 PCS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인 지구를 어떻게 그릴 거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방금 본 메르카토르 같은 경우에는 적도는 정확하지만 위로 갈수록 왜곡이 생기는데, 만약에 기준점을 북극 내진 남극으로 잡고 거기 거리를 정확하게 잡고 왜곡을 늘려나간다면은 극지방 사람들은 그 지도를 쓸 때 편하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내가 아시아에 있으면은 아시아 쪽만 이렇게 잘 3차원 공간 있는 그대로 뽑아서 쓰면은 나머지 부분에는 왜곡이 생기더라도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는 왜곡이 적게 생기거나 거의 안 생기겠죠. 그래서 PCS는 이러한 특징을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지역의 왜곡을 최대한 적게 나오는 방식으로 지도를 그린다. 그래서 지도를 그리는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게 PCS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제를 보여드리자면은 한국에서 많이 쓰는 좌표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코리아 검색한 다음에 저희가 자주 쓰는 프로젝트 코리안 시스템에서 내셔널 그리드 코리아 센트럴 벨트 이렇게 해서 바꾸시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관심 있어하는 한국 쪽은 이렇게 왜곡이 잘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3차원 지구를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은 최대한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그래서 PCS는 GCS와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한 걸 이해하셨다면 좌표계가 다른 데이터가 왜 안 맞는지를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한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여기다가 한국을 그렸는데 다른 사람이 좌표계의 다른 거에다가 여기다가 한국을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렸어요. 그러면 지도를 그리는 위치의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의 기준점이 달라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한 거하고 좀 연관되는 실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즈GIS에 이런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이렇게 편의점 데이터가 있고 한국, 서울 폴리곤 데이터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맞지 않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올라왔고 보시면은 여기 첨부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데이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휴게 패스트푸드 포인트 데이터, 일반 패스트푸드 포인트 데이터, 서울 자치구, 그리고 여기에 PRJ라고 프로젝션 파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일부러 지웠습니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 .prj 파일 하나 삭제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폴더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일단 휴게소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프로젝트 소스 가서 보시면은 스페셜 레퍼런스에 이게 코리아 2000 이스트 C 벨트라고 좌표계가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도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좌표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전체 익스텐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코리아 2000 이스트 C 벨트 좌표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좌표계를 지운 서울시 자치구 이걸 불러오면은 이런 식으로 오류가 뜹니다. 좌표계가 없다고. 그리고 좀 엄한 데다 그려지죠. 이럴 때 사람들이 보통 프로젝트하고 디파인 프로젝션을 좀 섞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의 차이점을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디파인 프로젝션 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좌표계 데이터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경우에 이 데이터는 사실 어떠한 좌표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해서 좌표계 데이터만 넣어주지 데이터 자체를 바꿔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잘못 그려졌다고 내지는 데이터 좌표계를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바꿔주질 않아요.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프로젝트 툴은 좌표계를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바꿔주는 건데 지금 좌표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툴을 돌리는 게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가 없을 경우에 쓰는 툴이 Define 프로젝트고요. 여기 툴에 가셔서 Define 프로젝트 검색하시면은 Define 프로젝션 툴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 인풋에다가 저희가 좌표계가 없는 데이터 서울자치구 넣으시고 이거는 사실 어떤 좌표계다 알면은 넣어주시면 되고 모르실 경우엔 그냥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한국 데이터니까 한국 거 많이 쓰겠죠. 그럼 코리아 1985 센트럴 벨트부터 이렇게 하나씩 돌려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돌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대충 얼추 맞죠. 이게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지만은 대충 맞다. 그래서 대충 맞다 하면은 여기 스페이셜 레퍼런스 가면 이거는 코리아 2000 센트럴 벨트고 저희 편의점 좌표계는 코리아 2000 이스트 C 벨트 2010이에요. WKID 5188이고요. 그러면 이제 좌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두 개의 좌표계를 맞춰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 툴이 프로젝트예요. 좌표계가 한 좌표계에서 다른 좌표계로 바꿔주는 툴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서울자치구를 넣으시고 이제 아웃풋 코딩 시스템으로 저희는 휴게 패스트푸드 좌표계 맞춰주세요. 이렇게 하고 런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서울시 자치구를
편의점과 똑같은 코리아 이스트 시벨트 2010으로 받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계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냥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한 2, 3강쯤에 배우는 내용이고 교수님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 개념을 잡으실 때 조금 틀리시거나 좀 놓치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거 보시고 앞으로 좌표계 관련돼 가지고 어려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